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발성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호흡법에 있어서 호흡의 경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호흡의 경로를 통해서 저장된 호흡이 이제 발성기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변하는 모습. 산소가 호흡에 저장이 되면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호흡 중에 이산화탄소가 변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모습. 그렇죠. 오늘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발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이제 발성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발성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성을 통해서 이제 나는 소리, 공명의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공명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명강이라고 하죠. 울림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성기관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발성기관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허밍 훈련 방법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발성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발성법의 모습은 가식이 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방적인 소리 여러 가지 이런 소리가 있지만 이 모방이라는 것은 남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발성이라는 것은 자기 소리를 가지고 찾는 자기 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소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식이 없고 긴장이 없는 소리의 모습, 꾸밈이 없는 소리. 그다음에 호흡의 근육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릴렉스하는 모습입니다. 릴렉스가 되면서 목과 그죠? 혀와 턱 근육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소리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발성법의 정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성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발성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횡격막이죠. 횡격막은 우리가 장기와 허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호흡할 때는 그 허파 양쪽에 이렇게 커다란 기관이 있는데 가장 울림통이 크다고 얘기하는 흉식호흡이라고 얘기했죠. 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파의 모습입니다. 허파의 모습에 있어서 그 허파와 이 장기, 소장, 대장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막이 하나 형성된 것이 바로 횡격막이죠. 호파의 호흡을 잘 저장하게 되면 그 호흡이 밑에 호흡의 그 호파에 있는 부분이 꽈리가 이제 늘어나면서 횡격막을 밑으로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의 저장의 모습들이 횡격막이 일자로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횡격막이 또한 이 발성기관의 한 모습이죠. 그것이 과거에는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발성이 있는데요. 벨칸토 발성이 있는데 그것이 횡격막이 흔들리면서 그 비브라토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에 벨칸토 이런 모습들이 함께하죠. 자, 그 횡격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횡격막 위에서 그 올라오는 소리의 통로로 올라왔던 그 소리가 떨림의 현장이죠. 이 떨림으로서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이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태리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비브라토, 이 떨림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성대에 얇은 막들이 호흡의 그 힘에 의해서 떨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그 성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그 성대 모습들은 고적, 음의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떨림으로 인해서 소리, 아주 서정적인 소리라든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이 바로 성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를 싸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털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후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대를 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고르게 내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대가 튼튼해야지, 그리고 또 후두가 튼튼해야지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리가 비브라토가 됐던 그 소리가 국의 공명, 이 구강 쪽으로 와서 이 입을 벌리게 되면 동그라는 원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울려서 나오는 소리가 더 이제 공명의 소리를 국의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명의 소리가 바로 우리가 비강을 통해서 코뼈 비강을 통해서 그 전두엽 바로 앞니마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성 기관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발성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발성법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그 이제 호흡의 근육들이 잘 조절을 해줘서 호흡의 경로로 들어왔던 것이 소리의 통로죠. 그래서 여기 배꼽밑 약 7cm의 그 호흡의 포인트인 단전을 통해서 튜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튜브를 통해서 후두 바로 이 송대를 비벼서 올라가는 소리가 바로 그 공명기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공명기관이 바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상악동입니다. 여기 비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광대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강. 그다음에 그 앞니마라고 하죠. 전두엽. 요 눈두덩이 바로 밑에, 그죠? 눈썹 있는 밑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울려주면서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울려주면서 바로 그것이 더 많은 증폭의 소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대 주위에 이제 그것이 이제 후두의 근육들이 움직여주면서 이게 조물어들었다가 펴졌다가 뭐 여러 가지에서 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S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파장이 이렇게 울려지는 파장의 모습이죠. 그 파장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강과 상악동, 그다음에 전두통 이런 것들이 울려서 소리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명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강의 종류는 이제 제일 우리의 근육 중에 통소리 중에 가장 큰 것이죠. 흉성이라고 합니다. 흉성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가장 큰 근육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흉성은 울리지 말고 두성만 울려라. 두성만 울리지 말고 비강을 울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흉성도 항상 울리고요. 그 다음에 비강도 항상 울리고, 그 다음에 두성도 항상 울립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울린다 하면 우리가 말할 때도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대고 있으면 이것도 울리는 것이죠. 여기 또 울리고, 다 울립니다. 근데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그 중점이죠.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후두의 진동에 의해서 흉강, 가장 큰 공명강의 모습이 함께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베이스 음정, 뭐 이런 것들을 잘 제일 낮은 음들이라든가 이게 밑에 음들을 잘 보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성구입니다. 이 두성구의 모습은 바로 높은 소리를 만들어야 되죠. 높은 소리를 만들려면 아주 중요한 공명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높은 소리를 만들어서 아까 전두엽도 있고요. 이 두성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소리를 소리 내다 보면 요 위에 정수리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다 울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두성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성구가 높은 음력을 내는데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성구는 우리가 허밍을 할 때나 아니면 반가성, 그죠? 팔세트라고 얘기하는데 반가성을 쓰거나 이럴 때 다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인체에 있어서 그 발성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울림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발성 기관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구강이라든가 인두강, 뭐 그다음에 비강, 전두통,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도요 하나의 울림통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의 공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도 뭐 공명의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이 공명의 소리. 그것도 인두강이다. 예를 들어 인두강 저 안에 있는 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두라고 하는 모습도 이게 그 입안에 보면은 이렇게 대롱처럼 내려와 있는 입안에 그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하고 아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뭐 인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롱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대롱이 쏙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기가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울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제 발성기관의 모습이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말할 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낮은 음력 낼 때나 고음 낼 때나 모든 것들이 쓰이는 이 비강입니다. 이 코뼈 속에 공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울려주는 것이죠. 근데 비강을 잘못 울리게 되면 이제 그 염소 소리라고 합니다. 이 염소 뭐 이래서 염소 소리가 나게 되고 콧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노래 부르는데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강이 울려줘야 되는데 콧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어느덧 호흡이 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노래 연습이라든가 소리 연습을 하게 된다면,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콧소리로 소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일본 성우들 보게 되면 특수한 소리를 만들고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낼 때 이 콧소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자, 우리가 노래나 무대에서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나 대사 아니고 노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전부일 수 있죠. 마이크가 오더라도 이 호흡이 안정이 되고 비강의 소리를 아름답게 냈을 때 소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 콧소리 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두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앞니마에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뼈 속에 있죠. 눈두덩 속에 그것이 이제 울려주면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소리 내는 게 선생님이 무대 발성법을 이렇게 책으로 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두통과 비강과 이 사이에 소리의 미간이라고 하죠. 미간 사이에 소리가 나가면서 거기 포인트를 잡게 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비벼지면서 더욱더 사람들의 청중의 관객들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게 빛깔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두통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제 그 울림통에 입술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입술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소리를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턱도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혀, 그다음에 연구개, 그다음에 경구개가 있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 무대 발성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구강에 있어서 입천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3분의 2가 딱딱할 경자의 경구개입니다. 이 경구개로 소리가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3분의 1이 연구개인데요. 입천정 저 뒷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인두가 있고 인유가 있고 이런 데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연구개가 있는데 3분의 1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습이 함께 하는데요. 연구개를 많이 쓰면서 소리가 뒤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 나오는 것이 이것은 이제 성악 발성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연구개에 많이 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음을 유주로 해서 많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음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자음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자음의 소리가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발음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경구개를 많이 써라.
구강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경구개를 많이 써요.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윗니빨이죠. 윗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앞에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넣어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이 저에서 반 정도가 차지하는 것이 앞에가 경구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소리를 포인트를 모았을 때 소리를 모았을 때 바로 자음이 정확하게 들리죠. 그 다음에 그 모음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소리에는 모음과 자음이 어울려야지 발음 소리를 내게 되고 무대에서 소리 전달, 대사 전달, 가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용음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또 뮤지컬 발성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이 실용음악에서 이 흉식 호흡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호흡을 쓰면서 이 적절하게 후두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경구개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발음이 좋아지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실용음악에서는 입술이라든가 턱이라든가 혀, 연구개, 경구개 요것들을 잘 구사를 해내게 되죠. 그렇지만 자, 호흡이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 잘 저장돼 있고 복식 호흡이 잘 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야지 되죠. 그렇지 않고는 이 복식 호흡이 잘 준비가 안 된 것은 모방의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발성적으로 노래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모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CD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음원을 들으면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 있게 되죠. 모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창은 사실 소리 빛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이라든가 턱이라든가 혀를 잘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호흡을 쓰지 않고 목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모창은 자기의 소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청중한테 그 사람 가수를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수를 생각하게 되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 모창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관청중과 관객들과의 만남은 자기의 목소리의 만남이다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실용음악이라든가 뮤지컬 노래를 할 때 요거 경구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발성을 연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성을 연구하는 건 뭐요? 자기 소리의 만남이죠. 자기 소리의 만남으로 위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성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발성 연습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허밍 연습을 많이 먼저 해라. 그래서 왜냐면 발성에 있어서 소리 포인트를 소리 어택이죠. 어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소리 어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허밍의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성의 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밍 연습으로 그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허밍 연습에 있어서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 전두엽입니다. 이 미간에 소리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상체를 구부립니다. 상체를 구부리고 그 이마가 상체를 구부리면 이마에 피가 쏠리게 되지 않아요? 그 이마에 피가 쏠림 현상을 느끼고 그 쏠림 현상으로 해서 상체를 일어나면서 허밍을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체를 구부렸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포인트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쏠림 현상의 포인트.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다 보면 호흡이 놓칠 수가 있어요. 복식호흡을 준비를 쫙 하면서 호흡에 집행을 해주면서 상체에 있는 그 포인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상체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하게 되면서 그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런 훈련. 그리고 또 이제 세 음만 내는 게 아니라 다섯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매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번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 또 발성에 얘기합니다. 하루에 호흡과 발성 연습을 하루에 15분씩 매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잊어먹고 연습을 안 하고 정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발성 연습이랑 호흡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걸 잊어먹게 되죠. 세계적인 세계적인 가수들은 날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래하면서 매일 목소리를 가꾸고 닦고 그렇습니다. 호흡 연습, 호흡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죠. 그래서 허밍 연습이 굉장히 그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허밍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허밍을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밍은 목을 쉬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쉬게끔 만들죠. 그 다음에 허밍은 자 음정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뭘로 인해서? 호흡의 안정을 해주기 때문에. 호흡의 안정을 해주면서 목소리를 있어서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죠. 왜? 피치가 정확해지는 거니까. 허밍은요. 그래서 허밍은 목을 쉬게 하면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음정을 정확하게 한다는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허밍 연습으로 그 노래를 부를 때나 이럴 때도 미리 허밍 연습을 미리 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허밍 연습을 하는데 허밍을 연습할 때는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혀가 목을 막게 되고 결국에 허밍할 때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를 아랫잇몸에다가 싹 혀 끝을 딱 붙여서 입 안에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계속 울림 기관을 많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로 확 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발성이 아니고 허밍으로 소리의 울림 기관이 어디에 울리는지 그 울림 기관을 자꾸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발성은 그 작은 호흡의 양으로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허밍을 낼 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 얼굴의 옆얼굴입니다. 바로 이 검은 부분이 바로 경구개의 모습인데 경구개와 그 다음에 그 전두엽, 앞니마와 그쪽 비강을 울려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본 호흡의 지탱, 복식 호흡의 지탱이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울려주는 것이죠. 이 울림 기관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상체를 구부리고 이마의 쏠림 현상을 찾게 되면서 그 허밍을 포인트에 그 전두엽 포인트에 함께 하게 된다라는 그런 과정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 항상 그 구강을 안에 있어서 목 입천정이라든가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앞입 그 아래 잇몸에 혀 끝을 살짝 붙이고 입안을 동그랗게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밍 훈련으로 발성법을 찾는 훈련까지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허밍 연습을 열심히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